이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계속적으로 증식되는 세포 분열과 혈중의 에스트로겐이나 프로락틴의 생성이 높아지면서 모두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안드레아스 모리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건강과 치유의 비밀에는 상당한 그 암 환자가 회복될 수 있는 노하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5단계 해독은 중증 요양원들이나 많은 암 환자들을 케어하는 기관에서 그 무엇으로도 항암 방사선 수술의 3대 대중요법으로도 회복되지 않던 많은 환우분들이 과연 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암은 해독이 답이다라는 그 단서를 제공한 것에 있어서 굉장한 그 해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대장 청소를 온 장기가 폐색되어 있는 부분을 처음에 대장 폐색을 뚫기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그 다음에 40일 정도 클락박스의 기생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3가지 약초로 여러분들 몸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는 아주 기생 흡충들을 쫙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청소할 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메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함께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리가 수천 개, 수만 개의 담석이 쏟아지면서 회복이 된 사례들, 그 다음에 신장과 간이 해독이 되고 마지막으로 혈액이 해독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회복의 노래를 부르시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중증 암 환자들이 어떻게, 올해로 원장님하고 제가 한 29년 되는 것 같습니다. 중증 환우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케어하면서 많은 이 치유의 비결들을 함께 연구하는 시간들이 한 29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회복되는 많은 비결들을 가지고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해독과 함께 치유의 모든 비결들을 또 올해에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메리라는 한 여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얼마나 수많은 메리들이 하늘마을을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첫째, 일부에서는 암의 신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메리가 왜 암에 걸렸는지, 2부에서는 암의 이 멘탈 사인, 이 정신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3부에서는 그러므로 이런 모든 이 몸에, 여러분들의 몸에 이 사이클들을 자가 진단하신 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방암에서, 간암에서, 폐암에서, 췌장암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그러한 회복의 방법들을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라는 여성이 여러분들과 굉장히 많이 흡사합니다. 제가 9년 동안 많은 중증암 환우들을 상담할 때 요런 시스템의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메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자가 진단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은 건강 이상 신호, 자가 진단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리는 39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40대, 50대 지금 유방암 진단을 받고 오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담당 의사는 암의 표준 치료법인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을 처방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오른쪽 가슴을 절단하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의사들이 메리에게 모든 암을 제거했고 이제 모든 상황이 통제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랄 것도 없이 메리는 유방절제 수술을 한 1년 뒤에 척추 아래와 왼쪽 무릎에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유방절제 수술 1년 뒤에. 메리는 10년 전에 척추 하부에 경추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척추 관절 주위의 비정상적인 돌출과 경직하던 연골에 의해서 이러한 척추 하부의 경추증 진단을 10년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방절제 수술 1년 뒤에 검사한 결과 바로 10년 전에 발병되었던 부위에 척추 아래와 왼쪽 무릎에 골암이 생긴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유방수술과 그에 따른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시스템이 종종 그렇듯이 수백만 개의 암세포가 이미 연약해져 있는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발병되도록 독려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암 형성에 대한 저항력이 특히 낮은 척추 아래에서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유방암에 진단됐는데 옛날에 여러분들의 갑상선이 안 좋았던 부위가
다시 1년 뒤에 수술 이후에 재발하고 전이하고 우리 혜경 씨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메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조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메리는 또 특별히 학창 시절에 심한 생리통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빈혈 진단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도 지금 빈혈 진단에 철분 약을 드시는 분들 있죠.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잦은 메스꺼움과 위경련을 일으키는 철분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빈혈과 생리통은 여전히 메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메리는 소화기 계통이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었고, 여러분들하고 비슷하죠? 소화기 계통이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습니다. 변비는 종종 3에서 5일간 지속됩니다. 하루에 한 번도 배변작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대부분의 현주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검사 결과 메리의 간에는 수천 개의 담석이 가득 차 있습니다. 희한하게 여러분들 이제 이 대장 청소하고 그다음에 기생충하고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우리 문 선생님 경험하시듯이 오로 같은 게 막 마구마구 쏟아지고 계시죠. 그러면서 몸이 날아갈 것 같으셔서 유소영이 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너무나 젊어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간 청소 단계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날아가는 경험을 하시는 게 수천 개의 담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암 환자의 공통점이죠. 예. 게다가 메리는 모든 종류의 감염에 대해 오랫동안 여러 가지 항생제를 처방받았다고 언급합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스테로이드 계통이나 여러 가지 각종 항생제들을 규칙적으로 복용했을 때 유방암이나 각종 암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암 연구에 따르면 17년간 25건 이상의 다양한 항생제 처방을 받은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이나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러한 것처럼 메리는 특별히 학창시절의 주 음식이 뭐냐면 사탕, 케이크, 아이스크림, 초콜릿을 많이 먹고 자랍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방암의 더 큰 위험을 특별히 당분이 많은 식단,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로 게다가 당분이 많은 식단, 특별히 청량음료,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카페인, 커피와 함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얼그레이, 홍차, 카페인 종류의 차들이 여러분의 세포를 탈수시켜서 그래서 중독증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인슐린 이 저항 증세를 유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당분이 많은 식단은 청량음료나 달콤한 디저트와 이 관계가 있습니다. 유방암을 유발하는 굉장히 큰 원인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이런 음식에서 발견되는 이 단당류들, 자연당이 아니라 천연당이 아닌 정제 단당류와 이러한 당분을 정제 당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분비되는 이러한 인슐린이 바로 암세포의 특성은 뭐냐면 모리시다 게이츠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암세포의 특성이 뭡니까? 암의 기전에서 우리 공부하신 것처럼 이 뇌의 명령, brain command,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이 되고 세포가 증식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암세포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에 의해서 인슐린이 세포를 분열시키고 혈액 속에 특별히 혈액암, 유방암 또는 호르몬성 암을 가지신 전립선암, 유방암, 에스트로겐 수치를 계속 높이면서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 이러한 세포 분열과 이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계속적으로 증식되는 세포 분열과 혈중의 에스트로겐이나 프로락틴의 생성이 높아지면서 모두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28년, 29년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 오셔서 차팅을 할 때 여러분들과 상담할 때 느끼는 점이 바로 메리와 같은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신체적인 이 원인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암의 정신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는 부모님이 서로에 대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슬픈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부모님 사이에 긴장이 없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메리는 매우 예민해서 외향적인 오빠보다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운 미소를 띤 채 메리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될지 엄마 편을 들어야 될지 갈팡질팡 늘 불안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된 메리는 직장에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사인 그녀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불만을 털어놓는 것이 허용된다고 느끼지만 그 모든 것을 내면에 간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것이 바로 메리에게 많은 죄책감을 안겨다 주게 됩니다. 메리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되길 원하지만 자신이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메리는 좋은 엄마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할지, 아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희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러한 좌절이 메리에게 생긴 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메리에게 상처를 준 것은 몸속의 신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가슴 속에 병든 좌절과 공포와 불안과 같은 트라우마가 그녀를 계속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성장기 내내 그녀의 심령의 안정을 위협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참 잊혀지지 않는 엄마와 딸이 종종 옵니다. 우리 주방 이모님들도 아실 겁니다. 한 2, 3개월 간격으로 오죠. 딸이 이제 선생님입니다. 엄마도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아빠에게 어려서부터 엄마가 너무나 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이 딸이. 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너무 천사 같은 엄마와 딸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제 도저히 그 폭력에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딸이 엄마가 나가자 더 난폭해진 아빠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딸도 집을 한 2-3달 뒤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계속 전화를 해서 더 위협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와 딸이 아빠가 알지 못하는 곳에 집을 얻어서 이제 둘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 정신과에 늘 상담을 다니고 신경정신과 약을 먹은 지가 한 1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레벨이 다 깨져서 이곳에를 옵니다. 이곳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계속 저는 이제 메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그 딸과 엄마의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지금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메리와 같은 원인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프게 된 모든 현주소의 원인이 아닌지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어린 시절과 성인 시절 동안 메리의 진정한 내적 감정을 이 억누르거나 이 감추려는 온갖 시도가 결국 메리가 질병이 필요한 인격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PTSD. PTSD가 뭔지 아시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아시는 것처럼 뭐죠? PTSD가 뭐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공황장애, 패닉 증세 있는 분들 상당히 많고 PTSD 증세가 있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10명 중에 8, 9분들은 PTSD를 앓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건 현대인들이 이제 물론 잘못되어 있는 식생활, 산성화된 환경, 산성화된 음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세포가 다 병들기도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change your life를 원하신다면 change your mind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트라우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이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이 신체가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 양부모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이 두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애썼지만 메리는 결코 자신만을 기쁘게 해줄 선택을 할 만큼 대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속의 분열은 메리에게서 모든 에너지와 행복을 뺏어갔습니다. 특별히 몸속에 있는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메리가 유방암이나 척추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암은 메리의 분열된 마음 속에서 어린 시절을 채운 표현되지 않는 숱한 슬픔과 좌절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와 같은 모든 여러분들의 이 증상, 징후를 진단하신 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든 어차피 온라인 강좌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공인화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학 교육을 시작하십시오. 전문학사나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입학이 아니라 편입학을,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을 겨냥하세요.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진행하는 이런 온라인 대학은 편리하고 저렴하고 빠릅니다.
저는 전업주부를 하면서도 2년 만에 온라인 과정으로 또 다른 학위를 마쳤거든요. 그러니 20대, 30대 젊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저도 강의를 포함해서 수많은 과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중에도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전공 분야의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년 만에요.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사이버 대학원을 통해서 같은 분야의 석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 경험으로 압니다. 저도 환자들을 돌보랴 강의하랴 정말 바쁜 생활 시간 가운데서도 시간을 틈틈이 내어서요 2년 동안 또 다른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같이 바쁜 사람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핵심은 학습자의 지속적인 의지와 환경이죠. 비전 드림 칼리지는 여러분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의지를 도와드리고 지켜드립니다. 대학원을 온라인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발 700고지 최적의 자연 환경에 아름다운 시설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원봉사 정신을 가진 자기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월, 화, 수, 목 매일 2시간씩 성경 강좌, 인문학 강좌, 언어 강좌, 그리고 생활 습관 건강 강좌를 매일 돌아가며 듣게 됩니다. 저는 영어 영문학과를 마치고 언어학과 영어 음성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 강의를 한 30년쯤 하다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니 큰 기쁨입니다. 힘껏 제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30년 자연치유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기꺼이 나눠드리겠습니다. (20여) 년의 건강 강의와 요리 강좌 경험을 살려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제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최고의 성경 강좌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주석 강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그런 시간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외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실시간 줌으로 초청해서 그분들의 강의도 듣고 그분들과 함께 질의응답도 갖는 그런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져볼 계획입니다. 비전 드림 칼리지에 오시면 학위 취득과 함께 이런 강의를 듣는 일석이조,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도 간호사, 신학사, 그리고 상담사의 경험을 살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취득보다 실제적인 기술 습득을 원하시는 분들도 모집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다음에 5가지 영역의 실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은 전원 생활관에 입주합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께서 머무실 생활관입니다. 꿈을 가진 젊은이들은 비전 드림 칼리지로 오십시오.